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5월 21일 목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역 랜드마크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속도 낸다. 세종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 대표 도서관 역할을 할 세종시립도서관이 2021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세종시립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독서, 체험, 휴식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21년 3월 준공 이후 하반기 개관이 목표다. 8만 권의 개관 장서로 출발해 최대 장서 수용량은 42만 권으로 계획했다. 이용자별 특화된 열람 공간도 조성된다. 아동,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책놀이터를 비롯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의 서재, 청소년만의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 어르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보조기기 등을 갖출 계획이다. 주차 대수는 법정 비율인 43대를 넘어선 총 56대다. 세종시는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LH와 협의를 통한 인근 B14블록 부지의 임시주차장 조성과 민간 주차타워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접근성 문제는 고운동을 연계한 보조 BRT 계획이 가시화될 경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차질 없는 공사와 복합 문화공간 구축, 시민 수요에 맞는 운영 계획, 장서 및 콘텐츠 개발 등 본격적인 개관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며 세종시립도서관이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 얼마 전에 저도 가면서 봤는데 열심히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좀 많이 남았나 봐요. 네, 멋진 도서관이 생겨서 우리 모두에게 또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이거 저도 해당되어서 사실 소상공인 그 지원금을 못 받았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거주지와 사업장이 주소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지역이 다른 경우에 저희가 그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기사가 났네요. 세금 양쪽 내는데 아무 곳에서도 혜택 못 받네요. 코로나 장기화 사태에 각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 지원금 사업이 진행됐지만 일부 상인들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 지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각 지자체 예산이며 지원기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역별로 상이하다. 해당 지원금 수령 시 소상공인은 임대료 등 급히 써야 하는 용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 등 소재지 문제로 긴급지원 경영금 신청 접수조차 못해 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애매한 지역 간 경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자신의 거주지 30-4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신도심의 가게를 오픈 운영하고 있는 이들로 매장과 거주지가 청주 세종, 세종 대전, 세종 오송, 천안 청주 등 지역 간 경계 라인이 애매한 곳들이다. 하지만 각 지역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주소는 물론 대표자 주소지까지 한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루에도 주소 문제로 민원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자체 법규는 우리 지역민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조례법상 타 지역민들에게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고 말했다. 네. 이거 뭐 같은 국민 아닌 것 같은 이런 소외된 기분 저만 느끼는 건 아닌가 봐요. 네, 다음은요. 세종시 롤모델 지방분권 20대 국회 끝내 외면했다. 20대 국회가 세종시를 롤모델로 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결국 외면했다.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지방분권 3대 법안 중 하나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고 지방분권 상징도시 세종을 실현할 핵심 동력으로 지목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역시 끝내 자동 폐기됐다. 지방분권 실현의 첫 단추로 꼽히는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처음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우선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를 정립하는 법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처리 논의는 21대 국회 우선 법안으로 다루는
걸 전제로 마무리됐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분권 모델의 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균형 발전 정책의 시작점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법 근거가 담겼다는 점에서 전국적 파급력도 공존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역시 국회 운영위 운영제도 개선 소위에서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된 후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양새로 돌아섰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앞세웠다. 그러면서 세종을 자치분권 과제 중심의 시범 실시 지역으로 지목했다. 뚜렷한 성과는 없다면서 21대 국회 정부 여당은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지방분권을 보장한 법안 처리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대전 얘기입니다. 대전 지역의 안산 첨단 국방산단 재추진한다는 내용이네요. 안산 첨단 국방산단 재추진 규모 커진다. 대전시가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의 사업 규모를 확대해 재추진에 들어간다. 개발 방식 전환과 함께 기존의 사업 규모 축소로 제외됐던 주거단지 조성 계획 등이 다시 포함되면서 사업성 확보 및 이에 따른 관련 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안산 국방산단 투자 의향서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투자 의향서 접수는 그동안 사업을 함께 추진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종료에 따른 것이다. 시는 협약 종료에 따라 기존의 공영개발 방식에서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개발 방식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사업 규모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앞서 LH는 안산 국방산단 조성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단지 계획을 제외하고 산업단지 중심의 부지만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면적을 20% 이상 줄인 바 있다. 이로 인해 최초의 159만 7천 제곱미터 있던 사업 면적이 122만 4천 제곱미터로 줄고 사업비도 7,500억 원에서 5,854억 원으로 감소했다. 줄어든 사업 계획으로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지만 사업비도 함께 줄어든 탓에 외삼동 등 일부 부지의 수용이 어려워졌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안산 국방산단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2년 3월 보상에 들어가 2025년까지 산단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업 규모 확대가 향후 산단 내 입주 기업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입주 기업이 추가될 경우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당위성 확보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국방 기업 유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가 기조성돼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국방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대전시 움직임 상당히 활발함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음은요. 뜨거운 대전 아파트 시장 상승 불씨 아직 남았다. 2018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 지역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도 상승 곡선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 8.1%는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서울 1.1%의 7.4배에 달하고 있다. 장기간 안정세를 보이던 대전 지역 주택가격이 2018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 지난해에는 상승 속도가 더욱 가팔라짐에 따라 주택시장 과열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중구 17.5%, 유성구 17.2%, 서구 15.4%가 상승 곡선을 그리며 아파트 가격 급등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가격 급등과 함께 주택 거래량 증가세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 대전 충남본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 여파 등으로 당분간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방 조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향후 혁신도시 지정, 원도심 개발 등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로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인로 한은 대전 충남본부 과장은 대전 지역 주택가격은 타 광역시와 달리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장기간의 조정에 따른 반등과 인접 세종지역 규제에 따른 반사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 여파 등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방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로 주택가격의 상승 곡선이 가파를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주택가격 급등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해 투기 세력 유입 억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정책의 효과 및 부작용,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장기 주택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 어떤 지금 정책들이 또 나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시면 세종시가 정책이 나오면서 조금 긴 기간 동안 그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도 기존에 없던 어떤 부동산 그 억제책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외에 전국 뉴스로도 좀 재밌는 것들, 좀 신경 써야 할 것들 몇 가지 나왔었죠. 국토부 2020 주거 종합계획 나왔고요. 그 계획은 저도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이제 좀 전반적인 여태 나왔던 얘기들 전반적인 거 다 수렴해서 나온 것 같고,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전월세 실거래 신고, 이제 그 부분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의무 거주 기간을 이제 5년으로 주겠다. 그런 계획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제 좀 상당히 재미있게 본 그 뉴스 중에 하나는 시세 3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고 하죠. 무순위 청약에 26만 명이 몰렸다는 그런 기사가 나서 다들 이렇게 놀랐었는데요. 이제 그 뉴스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새 가구 추가 모집 나왔죠. 전용 면적 97제곱미터에 21만 5,085명이 몰려들어서 경쟁률만 21만 대 1, 경쟁률이 21만 대 1에 달했다 하는 요 뉴스 상당히 관심 있게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당첨자 추첨이 오는 28일 오후 1시 유튜브로 생중계된다고 하는데요. 와, 여기 당첨되시는 분 진짜 로또 당첨보다 더 큰 행운을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는 리스타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